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에서 7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게 공정거래법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마라 했으니까 공정거래하라는 얘기잖아.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보통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문단에서 표시광고법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1문단과 2,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과 5문단, 그리고 나서 6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1, 2, 3, 4, 5, 6 요게 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구조화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문단, 3문단에서 공정거래법을 얘기할 거고 4문단에서 표시광고법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위유지를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되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권장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이 권장되는 정도에 해당해. 근데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강제성이 있냐 없냐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핵심이란 얘기야. 가격이 일정 가격 안에 들어와 있어. 인정될 만해. 그래도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적인 규제 내용이다.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강제성이 있어버려, 가격이. 그러면 이걸 영업을 할 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강제성 있는 이 가격의 주변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돼. 그럼 낮출 수 있어 없어? 없죠. 올릴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되는 거고, 사업자가 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버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유통조직의 효율성도 저하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은 안 받아. 시정명령 받아요. 가징금 부과 대상 될 수 있어요.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 허용을 얘기하는 거야. 또 추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예외적 허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다.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죠.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 그래서 예외 두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이다. 근데 정당한 이유는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표시광고법입니다. 부당한 광고라는 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금지시키는 거야.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을 하거나 은폐 축소하는 기만 광고, 그래서 거짓 과장,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게 표시광고법이야. 왜? 그렇게 하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거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대상. 지금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아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형사처벌이라는 게 있고, 과징금이 있고, 시정은 바꾸라는 거야. 시정명령이 있어. 그러면 지금 재판매 행위하고 광고가 있으면 얘는 다 받을 수 있어. 광고는. 근데 아까 재판매 가격 유지는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 가능했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비교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시험 내기가 좋습니다. 모두라는 말로 장난쳐 버릴 수 있죠. 아니지, 얘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요런 게 장난의 포인트다. 선생님들이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이 또 나왔죠? 이런 것들은 주장할 때 쓴댔어. 추천 보증은, 그래서 부당 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래. 그래서 해당 상품의 용역에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 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을 해야 된다.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명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당한 광고 심사의 기준으로서 시험 내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요것도 또 괜찮은 거지. 부당 광고 심사 기준 두 번째,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고 광고하면 돼? 안 된다는 거지.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왜? 좋은 것들은 남겨버리고 불리한 것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거야.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 근데 이게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인정되는 건 뭐냐? 인정되지 않는 게 뭐냐? 공공의 이익,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객관적 내용, 자신의 경험, 그래서 객관적 내용으로 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적 이익이 돼야 되는 거거나, 또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게 인정되거나, 얘네 네 개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케이스를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매 가격 유지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광고법 두 번째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표시광고법과 재판매 가격 유지의 비교. 특히 형사처벌은 얘는 되는데 얘는 안되고 나머지 둘은 둘 다 가능한다. 근데 모두로 장난치기가 좋다. 그 다음에 부당광고 심사의 기준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섯 번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요런 거 밑줄에 놓고 기억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런 것이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최소 5개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지문으로 이 글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신 내게 괜찮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9월 모의평가에서 제일 좋았던 게 영화이론, 발쟁하고 정신분석학 요게 좋고, 그 다음에 이 글도 괜찮은 내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1번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다. 그치? 광고는 형사처벌이 된다 했지 재판매는 안 된다고 했었어. 2번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지. 이것은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초래한 저하. 그렇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3번 재판매 가격 유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그치. 입증을 해야지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 보증. 아니죠. 경험적 사실이 아니고 전문적 판단. 답은 4번이고 5번 공정거래가 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용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예외 두 가지였죠. 예외적 두 가지 저작물.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기억과 니은. 기억은 재판매 가격 행위고 니은은 이용 후기 광고야. 1번 기억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 아니죠. 크다고 보셔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2번 기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금지하지 않았죠. 또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니은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둘 다 보호받았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거짓 과장 광고나 기만 광고가 아닌 이용 후기 광고는 표현의 자유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니은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다. 아니죠. 얘는 사업자하고 사업자 간이고 니은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대.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같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서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 중에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후기, 자격이 불리한 것이지. 근데 아까 이게 명예훼손, 아까 우리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 명예훼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비공개 이런 거 삭제. 근데 이게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걸 뭐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네 가지를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 부정적인 분량 관련된 이용 후기를 200개를 삭제하고 땡땡땡 교수님이 A 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게시한 거지.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역시나 명예훼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허용되지 않는 것들 4가지 알아두셔야겠지.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은폐하려고 했으니까 기만 광고에 해당하겠죠.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갑이 땡땡의 교수님이 A 상품을 실험 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 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실행이 진행된 적이 없으면 뭐야? 그치, 거짓 광고가 되겠지. 3번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겠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가격이 건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고. 아니, 제재 받는 거지. 건장 소비자 가격이었어도 뭐가 아까 중요하댔어? 강제성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4번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 A의 상품을 장점을 알리는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그렇죠? 대가를 받았으면 명시해야 되고, 병의의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했다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 그치?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든지, 이게 아까 공공의 이익이었죠? 그래서 아까 4가지 위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보이시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든지, 객관적 내용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는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지문은 낼 거리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 보시면 적절한 것을 이 2개 비교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까 3가지 가지고 했었죠. 그런 걸 포인트로 내셔도 되고, 얘는 단독으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낼 거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괜찮은 지문으로 보이니까 꼭 미리 정리를 해 두시고, 아예 시험장 가기 전에 이런 지문에 내신에 나올 때는 아예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는 알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인 과목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